팔자 식간 증가론 62번째 파일이죠. 경과 이제 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과 이제 갑의 관계에서 경은 갑을 벌하죠. 그러니까 나무를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볼 때 경은 굉장히 위력적이고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정화라는 게 있어야 경이론에서 갑은 재인데 이렇게 정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으로 갑을 보호하는 관이후제의 형국 구조를 만들어야만 간이후제로 성격되어야만 그것이 가장 이제 일단 이상적인 그런 기격을 짜는 이제 조합이 되겠죠. 이렇게 갑은 벌하지만 이제 그 을은 경이 을에게는 정을 줍니다. 정을. 자, 을경합이니까 그렇죠. 식간의 합에서는 다 이렇게 서로 정을 주는 그런 이제 합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정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각각 식간에 따라서 성질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또 이제 식간론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이 을에게 정을 줄 때는 그 경이 본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갑을 보면 등락의 갑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을과 이렇게 등락한갑이 되면 을에게 일단 좀 잃는 게 많다고요. 자기의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아야 되고 을로부터 취하는 이득은 없지만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경금이라는 칠살이 이렇게 나를 공격할 때는 을이라는 자매가 나를 구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는 칠살을 적장으로 우리가 비유하면 그 적장에게 나의 여동생과 혼인을 시켜서 그 적장이 나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토와 그 경금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기토 음간이 경금 상관을 용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목국을 짰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금 상관을 가지고 용해서 상관 가살에 귀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을목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토일원이 을목이 이렇게 이제 반기는 법이 없습니다. 야초난생이죠. 그리고 고란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또 그 을목이 목국을 지어서 굉장히 병으로 작용할 때 좀 경금이라는 상관을 이렇게 써서 즉 나의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칠사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부하가 가가지고 적과 정통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경은 그 본성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자기의 임무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 을에게 정을 주는 것은 경을 채로 삼았을 때 별로 좋지 않고 채용으로 삼았을 때 경을 용신으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경의 효용을 아주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냐? 일단 경이라는 것은 태백에 우리가 전할 태백의 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단성이 있고 일도양단하는 그렇게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버리고 재단하고 이런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금이 을목을 만나서 정을 주면서 자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변질됐죠. 변질됐는데 어떤 속성이 나타나냐? 아주 간사하고 모략을 뿌리고 이렇게 또 표리가 부동한 그런 상황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에 예를 들어서 기토일원이 경금을 용하는데 을목 칠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신이라고 하고 경금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명식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 자체가 일단 고무술수에 능하고 계략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속마음을 끝까지 숨기고 있는 그런 간사한 기질을 품게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합으로 인해서 어떤 변질되는 상황이 보통 굉장히 부정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경과 을의 그 합관계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경은 예를 들어서 수호을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자매,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 이제 을인 자매죠. 여기에 이제
수월매 해서 정을 주고 그 다음에 태백 탐합한다고 그랬죠. 이 태백이라는 경금은 합을 굉장히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 이게 변질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간교하고 올바른 성장의 소유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탐합만극이라고 해서 경금의 본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합의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본성을 이렇게 조금씩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갑귀합토다 이러면은 갑이나 기토의 그런 본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용을 다 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았어. 그 다음에 이제 무기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객이 이렇게 분명히 정돈이 되어요. 그러니까 질서가 유지되는데, 이 경과거래 관계는 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을 있으면 이게 이제, 식간조합으로 보면은, 성난지상이죠. 그래서 이제 암석에 이렇게 이제 바위나 암석에 자라는 그런 난초의 그런 상을 짓는데, 그 상이 아름답기도 하고 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애처롭고 누구 의지할 데 없고 모질게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런 모진 생명력이 귀하게 우리가 이렇게 봐지기도 하지만, 그 고고함이 어쨌든 굉장히 고단하고 외로운 상을 이렇게 이제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팔자에 경금이 있고 간목이 있는 그런 팔자들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목의 편제를 경금이 벌하지만은 이것이 용신의 효용이 있을 때 간목이 입업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 성취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명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보는 거예요. 물론 정화가 있으면 관계를 그러니까 부기를 우리가 확정지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토가 이렇게 사계절에 났을 때 진수충묘월에 이때는 이제 간목으로 이제 소토를 하지 않으면, 간목으로 토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입업이 불가한 거예요. 어떤 뭔가를 실제적인 성과나 성취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일단 간목은 경금에게 있어서 간목은 굉장히 기묘한 그런 시신군에 속하는, 또 진신군에도 넣을 만한 그런 글자지만은, 경과 을의 관계에서는 을은 별로 그렇게 경금에게 유리한 게 없습니다. 나의 본성을 이렇게 이제 전혀 이렇게 이제 내 본성을 이렇게 잃게 만드는 그런 포이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나를 좀 이렇게 변질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깊이 해야만 할 그런 대상이 되는데, 어쨌든 을목이 발견되면 경금은 바로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탐합의 형태를 일단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계에 난 진술충렬에 난 경금이 만약에 간목이 없다. 간목이 없으면 입업이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간목이 없으면 천상 토를 지어서는 을목을 써야 되는데, 그 을목을 쓸 때는 어쨌든 을목을 대신 용하면 간목을 쓰는 경우에 달리, 간목은 진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을목은 진신군에 속하지 않으니까 가신이죠. 어쨌든 가신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영향이 간목을 쓰는 명주와 달리 영향이 미치지 못하죠. 영향이 미치지 못하면 진정한 능력이 없으면 깨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간사한 그런 품성을 지니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 을의 관계, 예를 들어서 경금이 경금 이론일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론일 경우에 경금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도, 을목이 있으면은, 경금은 용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간사한 그런 성품을 나타내기 쉽고, 또, 경과 을이 채용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져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이 달리기 때문에, 장깨를 부리거나 또 모사를 꾸미는 그런 영향이 이렇게 이제 좀 미력해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묘월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묘월에는 이제 을목이 당령했죠. 을목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묘월 경금은 무조건 을목과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을목이 정을 줘요, 경금이. 자, 이렇게 주면은 경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성장이나 특성이 좀 이렇게 무력해지고
이 사람이 좀 간사하고 좀 유들유들하고 뭔가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격이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이재영상 그런 측면에서 또 뭐 장사 수완에서 뭔가 좀 신뢰감을 주지 않고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의경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의경합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의경합을 하려고 하는 거 정을 주는 그런 작용이 필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암암리에 금기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추금과 같이 이렇게 금이 강금과 같은, 추금과 같은 그런 용법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추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유월의 그 경금과 묘월의 경금이 같을 수는 없죠. 제격이니까 제격을 짜면은 일단 신약해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묘월에 이제 간목이 투했다고 쳐요. 간목이 투하면은 이제 편제격이 되는데 이 제격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죠? 묘월에 이제 간목이 투했으면은 간목이 투했으면은 정이라는 관으로서 관이 호재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묘월에 갑정이 다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재관격에 아주 일격을 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신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금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신월 경금이 예를 들어서 간목과 정화를 다 봤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기격이죠. 묘월 경금도 똑같은 용법을 씁니다. 하지만 신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동기라는 것은 신금이라는 우리가 지지의 글자가 이 팔자에 배합되어야만 추금이 예를 들어서 간목과 정화를 본 것과 유사한 그런 부기가 그런 동등한 뭐 거의 버금가는 그런 부기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왜 하필이면 신금이냐, 예를 들어서 뭐 사화에도 경금이 득지특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득지특수했다고 해도 그것은 어쨌든 나를 극하는 칠살이지 않습니까? 그 전기가. 그러니까 신약명에 도움이 안 되죠. 오로지 걸록의 성분이 되는 신금을 얻어야만 그 경금의 배합이 같이 있어야만 마땅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얻으면 우리가 등록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팔자에 건전한 신금을 봐가지고 등록한 경우에 뭐 그것이 일에 있으면 일록격이고 시에 있으면은 뭐 일시 기록이 되겠죠. 기록 일시가 되겠죠. 또 뭐 원료에서는 그 월지에 있으면은 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권록격에 속하지만 지금 그것은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묘월 경금을 얘기하니까 일시에 경금의 글자가 경신 일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시에 나야만 그것이 추금이 간목과 정화를 본 재간격의 기격을 짜는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봐서 등록해야만 이렇게 기격에 속한다라는 거. 자, 묘월 경금은 이렇게 우리가 암암리에 필시 경금이 을목살인이니까 당량한 을목에게 정을 주려고 하고 이렇게 암암리에 합을 해서 금기를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마치 왕금과 같은 추금과 같은 용법을 똑같이 쓰는데 추금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추금에 우선은 병정화를 다 써서 예를 들어 관설혼잡도 그것이 우리 관설혼잡의 패격을 논하지 않고 굉장히 객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정화가 일단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원령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목으로 또 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정을 쓰는데 묘월도 마찬가지로 갑정을 쓴다. 이때 갑정을 쓰면은 예를 들어서 묘월에 갑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진신에 속하는 간목을 우리가 격궁용신으로 삼아서 그리고 또 정화라는 진신 두 개를 삼아서 아주 부기격의 전형을 이루게 되는데 묘월에도 마찬가지로 쓰지만 이것이 신약하다. 신약할 때는 오로지 등록하는 글, 그러니까 걸록의 글자를 우리가 일시에서 봐야만 그것이 추금이 진신
목과 정화를 봐서 이루는 기격과 버금가는 그런 부기를 이룬다는 것을 일단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등록의 글자를 보지 못한다. 이러면은 경금이 몫이 약하죠. 왜냐하면 간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리고 간목은 전적으로 정화에게 힘을 실어준다고요. 그리고 그 정화는 경금을 사정없이 녹여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치 경금이 정관이지만 칠살전장같이 칠살과 같은 위력으로 경금을 훼손시키죠. 그러니까 등록의 글자가 없으면은 이 경우는 전혀 기격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